아이는 온 우주를 한껏 머금은 장엄한 존재. 아무도 모른다. 이 아이가 누구이고 왜 이곳에 왔고 그 무엇이 되어 어디로 나아갈지. 지금 작고 갓난해도 영혼으로부터 온 아이는 이미 다 가지고 여기 왔으니 이 지구별 위를 잠시 동행하는 아이들에게 나는 한 사람의 좋은 벗이 되어주고 뜨거운 믿음의 침묵으로 눈물의 기도를 바칠 뿐이니 아이야 착하고 강하여라. 사랑이 많고 지혜로워라. 아름답고 생생하여라. 맘껏 뛰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 삶을 망치는 것들과 싸워가라. 언제나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늘빛과 힘이 끊이지 않기를. 내가 여기 와주어 감사하다.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추억의 음악사진관 정대식입니다. 지금 들으신 시인은 시인 박노해의 아이야였습니다. 잔인한 달 4월이 가고 5월이 왔습니다. 4월에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0년이 되어 대구의 여러 곳에서도 10주기 행사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꽃다운 학생들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세월에 대한 아픈 기억은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게 합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들어있지요. 특히 어린이들과 노인분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 모두의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5월은 또 다른 비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1980년이니까 지금부터 44년 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지요. 과거의 기억은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현재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슬픈 기억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찾을 수 있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새로 개국한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104.5MHz입니다.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추억의 음악사진관은 주제, 리듬, 그리고 이미지가 있는 시와 같은 프로입니다. 추억은 지난 날을 생각하게 하고 음악은 리듬으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사진과는 그림처럼 지난 날을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오프닝 코멘트에서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한 5월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일부 책임지시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시는 단체의 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단체는 보다 건강하고 인간다운 사회 건설을 꿈꾸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일명 건약이라고 부르지요. 이 단체의 대구 경북 지부장을 맡고 계신 백광남 약사를 모시겠습니다. 백광남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백광남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약 대경지부 지부장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작년까지 제가 지부장을 역임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부지부장으로 있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 오프닝에 나온 시 아이야가 저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곧 이제 저희 손주가 태어나거든요. 이 손주와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멋진 시 같네요. 저를 환영하는 시 같기도 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곧 할머니가 되시는군요. 네. 자, 제가 할머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은 성함만 들으면은 남자분이라고 하겠어요. 이름에 남자도 들어가 있고요. 저도 처음에 선생님 이름을 들었을 때 남자분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이름에 특별한 사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70년생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출산구가 지금과는 완전 반대인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구호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시대였죠.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제가 옛날 사람 같은데 거기에다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외동이세요. 아버지가 이제 돌이 되시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할머니께서 손주에 대한 집착이 많이 강하셨는데 손주로 딸만 생기는 거예요. 저 위로 언니가 셋인데 저까지 태어나니까 이제 제발 동생은 아들 데려오라고 지은 이름이 광남이죠. 빛광자 산의 남자가 들어갑니다. 제가 태어나고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남동생은 이제 없었고요. 제 아래로 여동생 둘을 더 낳은 후에야 이제 그제서 이제 막내 아들이 태어난 거죠. 제가 총 7남매입니다. 그 선생님 세대의 7남매는 굉장히 많은 거지요. 그렇죠. 제 주변에 저만큼 많은 분들은 잘 못 봤어요. 네. 네. 저희 어머니가 형제분이 9남매. 저는 5남매인데 제가 선생님보다 연배가 위인데 5남매로 그쳤는데 선생님은 7남매까지. 예. 네,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하고 이런 추억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 그 남동생은 이제 모유가 부족하니까 분유를 이제 사서 먹이셔서요. 근데 누나들이 한 명 몰래 이제 분유를 한 스푼 이렇게 먹으니까 그 분유가 금방 동이 나서 할머니에게 우리가 많이 혼난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거 맛있지요. 예. 그 지금 백 선생님이 지금 사시는 거는 동구 어느 동이세요? 지금 이제 신암동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사 온 지는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고향은 어디세요, 그러면? 고향은 이제 경산 자인 아실지 모르겠는데. 알지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제 경산 자인에서도 이렇게 학교까지, 그러니까 읍내까지 굉장히 좀 먼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중학교까지 다녔고, 고등학교는 이제 저희 때부터 이렇게 경북에 사는 중학생들이 이제 대구로 원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대구 인근에 있는 경산여고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이제 언니 3명은 먼저 대구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언니들과 저까지 네 명이죠. 이게 한 단칸방에서 대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취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약사가 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작년이 졸업한 지 30주년이었고요. 이게 졸업 후에 이제 홈커밍데이로 모교를 방문했어요. 작년에 제가. 그러니까 학교에 가보니까 정말 많이 이제 변했죠. 그 당시에는 학교가 캠퍼스가 이제 막 이전했을 때라서 허벌판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정말로 이렇게 제가 학교를 약대를 못 찾을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친구들의 모습은 이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가웠죠. 지금 대구 카톨릭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효성여대. 그때 다니실 때는 효성여대에 있었죠. 그렇죠. 하양의 효성여대. 그 학교 이름 바뀔 때 서운하셨겠어요. 대구 카톨릭 대학으로 바뀌면서 효성이 없어졌잖아요. 서운하다기보다는 낯설죠. 아직도 이렇게 모교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효성여대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대구 카톨릭대라는 말은 이제 아직 입에 붙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럼 먼저 음악을 하나 듣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왁스의 오빠입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는 왁스의 오빠인데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왁스 본명은 조혜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가 신세대의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이 가수의 나이가 벌써 50대 초반이더군요. 이 노래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노래를 선택하셨을 백 선생님이 아주 신세대의 노래를 좋아하시는구나 했지요. 이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말씀해 주시죠.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이니까 저희 연배 노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노래는 몰라도 이게 멜로디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80년대 팝스타 신디로프 쉽밥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을 번안해서 아마 익숙한 멜로디라고 생각하고요. 이 노래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약사라는 직업을 생각하면 약국에서 우리가 근무하는 걸 떠올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지금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약대 졸업 후 병원 약사로도 근무했었고 지금 결혼하고 경남 진주에서 살 때 그때가 2000년도였는데 의약품 도매 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제약회사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약국이나 병원으로 공급하는 회사인데 약사인 저는 이제 그곳에서 치료용 마약이나 수면 진정제가 포함되어 있는 향성 정신선 의약품을 구매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었거든요. 아주 엄중한 일을 맡으셨네요. 그리고 이제 거긴 회사였죠. 약국이 아니고. 그렇죠.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사람과 사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조금 저는 터득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 아주 사회생활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은 경험이 되셨을 텐데.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 하루 이렇게 업무가 딱 끝나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시간을 보낼 때 이제 물류팀에 가서 그곳에 있는 직원과 많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분들은 약사가 아니시고. 그렇죠. 일반 직원인데 이제 약만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단계까지 해주시는 분이셨죠. 아주 친화력이 좋으셔서 사회생활을 아주 일찍부터 잘하셨네요. 형제가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하고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계속 말씀해 주세요. 보통 우리 연말에 송년회를 하잖아요. 지금하고 달리 옛날에는 송년회를 이렇게 팀별로 소규모로 하기보다는 전 직원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이 노래하고 이제 연관되는 거는 이제 그곳에서 제가 이제 그곳에서 저희 흑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정말 못하는데 그 노래방에도 가자고 하면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송년회 때 이 물류팀의 동료 직원들이 저보고 자꾸 나가서 노래하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부른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마 술 기운에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부끄러웠거든요. 다시는 술 마시지 않겠다. 이게 다짐했을 정도로 부끄러웠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추억을 노래를 선정하려고 하니까 아이러니하게 바로 떠오르는 게 이 곡이었어요. 오늘 또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흑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이고. 이 노래가 신디 로퍼의 곡이었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80년대 중반에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였었어요. 신디 로퍼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노래 여러 개 있죠. Time After Time도 있고 True Colors, 그다음에 Change of Heart 등. 제가 왜 좋아했냐면 목소리도 특이했는데 무대를 그냥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래를 해가지고 다른 별명을 이 사람한테 붙이려면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 같이 아주 그냥 대단히 발랄하고 머리도 화려하게 컬러풀하게 요즘은 이제 그런 여학생들도 많은데 그때도 옷도 화려하게 입고 근데 1953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나이도 많은데 지금 할머니가 되었지요.
근데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가수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제가 알고 아마 따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흑역사인데 그걸 잊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늘 다시 소환하셔서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까 제가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의 대구 경북 지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선생님이 정정하시기를 부지부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에는 아주 좋은 취지를 갖고 만들어진 모임이네요. 저는 그냥 약사분들은 그냥 약만 파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 모토가 있어요. 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내세우는 모토가 있는데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국민의 건강을 비로소 지켜줄 수 있다. 야, 이건 뭐 대단한 말씀인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건강하고 연결시켰으니까.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실천하는 그리고 또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약사분들의 모임이네요. 아주 훌륭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부장을 하셨던 백 선생님이 좀 더 잘 아실 테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건약은 건강한 약사이면서 건강한 주민이기도 하고 또한 이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약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전국 회원은 300여 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광주 전남 지부, 대구 경북 지부, 서울 경기 지부, 울산 지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약사 숫자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숫자지요? 네, 숫자로는 적지만은 아마 활발히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궁금한 게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건강한 약사회가 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의약품의 공공성, 보건 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여기서 이제 공공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의약품의 공공성, 보건 의료 체계의 공공성에 대해서 요거는 좀 우리가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 선생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의약품과 연관해서 이제 의약품의 독점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코로나19 때 코로나 백신이나 거기에 치료하는 의료 제품이 일부 국가 그러니까 잘 사는 국가에 독점적으로 공급이 되고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이 부족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코로나 종식과 또 전 세계의 건강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낙태죄가 법적 실효가 끝난 상황이에요. 법적 실효가 끝났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제 낙태라는 것은 이제 불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면 무조건 이제 출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제대로 된 피임하고 이게 뭐 출산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임신 중지를 우리가 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물리적인 임신 중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 대신에 이제 해외에서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안전한 임신 중지약이 있거든요. 수술이 아니고 약으로. 물론 피임을 하고 아기를 낳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불가피하게 임신 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이런 의약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도입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신 중지를 위한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이제 유산 유도제 도입도 촉구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의약품의 공공성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아주 그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건약 활동 중에서 특별히 소개할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지요. 요즘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의약품 품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약국에서 사용하는 이제 의약품도 부족하지만은 이게 일정한 스케줄이 필요한데 항암제
또 지금 이제 품절이 일어나고 항결핵약도 지금 품절로 문제가 있고 또 응급으로 필요한 항고혈압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응급실에 보통 사용하는데 이런 이제 필수 의약품들조차 품절이 되어서 환자들이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안정적인 필수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제약사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촉구하는 이제 2주의 품질 보고서를 저희 건약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매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 정보조차도 공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건약이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건약이 한 80년대 창립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폐건전지를 약국에서 수거하는 일이나 비닐봉투 적개서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었고요. 지난 3월 말에 이제 회원들과 대구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정수근 쌤 안내로 동구 8년섭지 생태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8년섭지 가보셨어요? 예. 저는 가까이 살지만은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이게 도심 안에 이렇게 잘 보존된 습지가 있는 게 놀라웠고 그 수리 부엉이 부부도 살고 있다고 하던데 그때가 우리가 오전에 갔었거든요. 오전에 이제 또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수리 부엉이를 볼 수도 있었고 그걸 보면서 이제 인간하고 자연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곳을 환경청이 개발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놀라웠고요. 이런 환경운동하고 더불어 이제 약사인 만큼 이제 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관한 문제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폐의약품도 건약에서 수거 운동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좀 전에 말을 한 환경운동과 더불어서 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을 공부를 하고 이게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알리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보면 이제 한강이나 낙동강 지표수에서 보면 한 40여 종 이건 뭐 연구된 것만 해도 40여 종이지만 훨씬 더 많겠죠. 그죠? 이런 의약 물질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외국 사례지만은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독수리가 떼죽음이 있었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 디클로페나크라는 소염 진통제를 가축에게 먹였는데 이걸 먹은 가축이 죽잖아요. 그죠? 이 죽은 그 사체를 또 독수리들 먹고 그 독수리들이 이제 신독성으로 개체수가 90% 가까이 이제 줄 정도로 떼죽음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제약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한 오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각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이 이제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그대로 버려졌을 때 이게 지하수로도 유입되고 다시 이게 강물로 가서 정수장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약품에 노출된 수중생물에도 영향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든 다른 뭐 미생플라nkton이든 간에 이게 그런 것들이 번식의 문제도 생기고 DNA 손상 이런 거로 이렇게 돌연변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지하수가 유입되고 되면 또 식물에도 축적돼요. 그걸 먹는 초식동물 그 위에 상위동물도 모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이게 모든 이제 자연이 뭐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약품이 이제 인체에도 그렇고 환경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리기도 하고 그 건약 행사할 때도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의약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필요한 일회용품을 줄이면서 이제 뭐 행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한 그 운동을 주로 건약만 하고 일반 약국에서는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이런 그 지금은 이제 약사회 차원에서도 이제 약국으로 이제 폐의약품을 수거하자.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환자분이나 주민분들이 사용하고 남은 약을 약국에 갖다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모아서 각 구청에 이제 환경 청소과에 부탁하면 거기서 이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아주 좋은 교육 방송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건데 그 아주 좋은 교육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딱딱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 얘기니까는 자, 그러면 저 다음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다음은 이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산푸향이 느껴진 거야.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자, 지금 부른 노래의 가수는 장범준인데 1989년생이고 청춘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알려진 가수입니다. 그 제가 아는 노래는 그 여수 밤바다뿐인데요. 오늘 들으신 이 긴 제목의 노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에는 2019년에 나온 노래네요. 백 선생님이 신세대 노래를 좋아하는 것이 사실이네요. 어디가 좋아서 이 노래를 택하셨습니까? 벌써 할머니가 되었지만은 아직은 마음은 신세대 같습니다. 이 장범준은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여수의 관광객이 확 늘어나게 한 여수 밤바다와 벚꽃 엔딩이라는 곡이 유명합니다. 벚꽃 연금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이게 벚꽃이 필 때 많이 들려오는 곡인데 오늘 들은 이 긴 제목의 곡은 드라마 멜로가 체질 OST로 유명한 곡인데 이 곡은 건약 활동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이게 건약 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참 많이 찍어요. 저희 건약 대경 지부에서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진을 영상으로 편집하여 제작하는데 22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때 삽입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연말 총회에서 이제 회원들하고 이 영상을 틀어놓고 보았는데
5분짜리지만 이게 한 해 동안의 활동이 정리가 확 되고 이렇게 말로 한 해 동안 한 활동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뭉클한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힘을 얻기도 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 하나 하자면 지금의 저희 사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제 부탁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 사위가 건약 사위라는 호칭까지 얻었습니다. 약사는 아닌데. 그렇죠. 네. 예, 일반인인데 장모님을 위해서. 장모님이 갑질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얘기하더라고요. 예. 세 번째 곡으로 넘어가지요. 오늘 백 선생님이 선택하신 세 번째 곡은 어떤 곡입니까? 정태춘 박은옥의 시인의 말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정태춘이 1978년에 만든 곡입니다.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태춘 특유의 미학을 보여주는 시적인 가사가 상당히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앞에 두 노래가 그래도 신세대 노래였다면 이 노래는 좀 나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이 곡도 건약과 추억이 있는 곡입니다. 저희 지부는 회원이 한 약 3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타 지역으로 회원이지만 타 지역으로 이사간 회원도 있고 그 후원 회원 등으로 이제 현재 활동하는 회원 수는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월 1회는 이제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만나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대 활동도 하고 뭐 환경이나 다문화 공공의료에 대한 세미나 등도 하기도 하는데 작년 7월에 이 다큐 영화 아치의 노래를 회원들과 함께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 아치의 노래 그 이 다큐멘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치가 무슨 뜻이지요? 양아치를 줄여서 아치라고 했는데 이게 자신의 노래가 새장 안에 갇힌 양아치라고 불린 새 노래 같다는 이제 자조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본인을 굉장히 겸손하게 낮춰서 비하해서 부른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도 또 거기서 또 양은 빼가지고 아치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줬네요. 이분들 노래는 앞전에 소개하신 대로 가사가 시적이면서 또 사회의 아픔을 담은 노래들로 유명한데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사전 심의 검열에서도 이렇게 보통 자유로울 수 없었고 또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쟁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이제 다큐 영화도 아치의 노래도 데뷔 4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된 영화인데 그 영화는 그동안의 여정이나 사회 운동하는 모습과 노래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방송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현재도 지금 연대가 필요한 곳에서는 후원 콘서트도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노래는 이제 많이 유명하고 또 익숙하고 좋은 곡들이 많은데 북한강에서 뭐 떠나가는 배, 촛불, 사랑하고 싶소. 뭐 사실을 제가 이 곡들 중에서 어떤 곡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78년도 첫 음반인 시인의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정태춘과 박은옥의 시인의 마을을 들어보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봐요. 저 높은 곳에 우뚝 걸린 깃발 펄럭이며 당신의 텅 빈 가슴으로 불어오는 더운 열기에 세찬 바람. 살며시 눈 감고 들어봐요. 먼 대지 위를 달리는 사나운 말처럼 당신의 고요한 가슴으로 닥쳐오는
숨 가쁜 벗들의 말발굽 소리 누가 내게 손수건 한 장 던져주리오 내 작은 가슴에 얹어주리오 누가 내게 탈춤의 장단을 쳐주리오 그 장단에 춤추게 하리오 나는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원민의 시인이라도 좋겠소 나는 일몰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고행의 방랑자처럼 하늘에 빗긴 노을 바라보며 시내 마을에 밤이 우는 소리를 들을 테요 우산을 접고 비 맞아봐요 하늘은 더욱 가까운 곳으로 다가와서 당신의 그늘진 마음에 빗뿌리는 젖은 대기에 애틋한 웃음 누가 내게 다가와서 말 건네주리요 내 작은 손 잡아주리요 누가 내 운명의 길동무 돼주리요 어린 시인의 벗 돼주리요 나는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원민의 시인이라도 좋겠소 나는 일몰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고행의 방랑자처럼 하늘에 빗긴 노을 바라보며 시내 마을에 밤이 우는 소리를 들을 테요 백 선생님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사회적 관심을 잘 드러낸 선곡이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곡을 듣겠습니다. 다음에 고르신 곡은 무슨 곡이지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이제 팝 중에서 런던 보이즈의 할렘 디자이어를 추천합니다. 예, 같이 듣겠습니다. Walk down the avenue, might as well be on the
a shock in New York. Yeah, yeah. On the count, they know all the tricks. Look out, better make it quick. You hear them laughing right behind you. Harlem desire, just one night of peace and sleep, and no more fighting in the streets. This is my Harlem desire. Close this crazy nighthouse down and build a better part of town. Yeah. Desire, let our children play with toys and no more guns for little boys. This is my Harlem desire. Just one night of peace and sleep, and no more fighting in the streets. Yeah. 방금 들으신 곡은 런던 보이즈의 할렘 디자이어였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노래를 미리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뉴욕 이야기가 나와서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학교를 다녔고 한 10년 그곳에서 살았지요. 할렘은 저 맨하탄 북쪽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근처의 길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할렘을 슬럼하고 헷갈려 하는데 슬럼은 빈민가를 나타내는 말이고 할렘은 그냥 길 이름이지요. 할렘가 영어로 할렘 스트리트라고 하지요. 그 한국 분들이 이 길에 있는 상가에서 장사를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서글픈 이야기인데요. 이곳에서 장사하시는 한국 분들이 강도를 당하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게를 쳐들어오는 거지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법원, 뉴욕 법원, 검찰청 등에서 통역을 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통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 고향 친구도 이 할렘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기도 했지요. 그 친구도 강도를 한번 당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만 총기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미국은 그 개인이 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곳이죠. 그래서 이 제목은 할렘 디자이어 해가지고 할렘 욕망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할렘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이 가수의 바램, 거긴 저 가사에도 나오는데 총도 없고 싸움이 없는 no more gun, no more fighting. 싸움도 없고 총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평화스럽게 놀기를 바라고 단 하루만이라도 평화롭게 잠을 잤으면 이런 그 바람을 이 노래가 담고 있습니다. 제 말이 좀 길었지요. 뉴욕이 반가워가지고 말이 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백 선생님이 이 곡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할렘가가 슬럼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가사 때문에도 그렇고 교수님 덕분에 무식함이 하나 줄은 것네요. 별 말씀. 저는 뉴욕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정말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께서 10년간 사셨다니까 부럽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 뭐 가사처럼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 리저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그때는 나 20대 초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런던 보이즈 이 공연을 보면 이제 물론 유튜브로밖에 볼 수는 없는 공연이지만 이게 남자 2명의 남자 가수가 전혀 근육이 탄탄해 보이거든요. 이 탄탄한 몸으로 이렇게 노래하면서 힘차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 정말 멋져 보여요. 이 노래를 들으면 이제 절로 내가 20대 때 디스코텍에서 춤추고 놀던 모습이 연상도 되고요. 뭐 사실 몇 번 가보진 않았지만 그때 그 느낌하고 이런 것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가사보다는 그 디스코텍에서 춤추고 하던 춤추는 데는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그 리듬을 가진 곡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제 모습을 생각하면 이제 그때 시절은 아마 상상도 안 되실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요. 궁금하네요. 거기다가 이 두 가수는 이제 같은 날 사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스키를 두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스키장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 음반 제작자는 이게 노래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춤도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춤도 중요하다고. 이 댄스 가수인데 스키로 인해서 사고가 날까 봐 스키장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스키장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밖에 이분들을 볼 수 없지만 이분들 노래를 들어보면 이제 이 하렌 디자이 외에도 그 런던 나이트, I'm gonna give my heart 이 노래를 들어보면 이 곡하고 바로 떠오르실 거거든요. 다 명곡들입니다. 근데 런던 보이스는 영국 출신 가수인데 어떻게 뉴욕을 그 내용으로 노래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저도 이제 이 두 가수가 노래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봤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군요. 그 여기 I am gonna give my heart 전주 부분이 가수 고요태의 노래 김종민 순정의 멜로디로 쓰였다고 하고 그 댄싱 퀸 영화 거기에 엄정화가 나오는 클럽 씬에서 할렘 디자이어가 나온다고 하네요. 오늘 백 선생님 덕분에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고요태 순정도 다시 들어봐야 되겠고 댄싱 퀸도 제가 즐겁게 몇 번 본 영화인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백 선생님 마지막으로 고르신 곡은 어떤 노래입니까? 노래가 아니네요. 이번에는 이제 클래식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쇼스타코비치의 제이왈츠 세컨드 왈츠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두 번째 교향곡 러시아 혁명, 레닌 혁명이라고 하지요. 1905년 10년 이때인데 이때 그 공산주의 혁명 직후에 혼란기에 나온 음악이라고 하네요. 선생님이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컨드 왈츠는 제가 제 장례식에게 틀어놓고 싶을 만큼 제가 좋아하고 애청하는 곡입니다. 아이고,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장례식에 틀어놓고 이거는 그 자녀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남편이 먼저 가면 안 되겠죠. 못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 방송을 자녀분들의 꼭 한번 듣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좋아하시는데 뭐 특별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 곡은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게 왈츠 형식이면서도 클래식과 재즈를 이렇게 포방한 음악으로 보시면 돼요. 그 작곡가 쇼스타코비치는 이제 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역사적인 개인적인 이제 비운이 있지만 그 별개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버전이 따로 있는데요. 이 이제 음악도 물론 좋지만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요한 스트라우스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앙드레 류의 영상이에요. 세계로 이렇게 가면서 투어하면서 연주를 하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클래식 공연을 하면 약간 이제 조용하고 무겁고 약간 진지한 스타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공연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축제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만큼 즐거운 느낌을 받거든요. 이제 공연의 그 댄서들도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거든요. 그 이 댄서들이 이제 무대에 있는 게 아니라 관객들 그 사이에서 이렇게 춤을 춰요.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쫙 줄을 서서 춤을 추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 이제 모두 이렇게 얼굴에서 그 행복한 표정이 가득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공연 보러 온 관객들도 이렇게 얼굴에서 이렇게 미소가 떠나지 않고 이 이제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즐기는 듯한 모습을 이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 영상을 보면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이제 저도 같이 이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옛날에 그 아까 뭐 고고장이 아니고 뭐라 그러셨죠? 디스코텍. 디스코텍. 고고장은 우리 때인데 디스코텍에서 가셨으니까 뭐 왈츠 추시는 거야 뭐 가벼운 일이겠어요. 오늘 선생님하고 하다 보니 백광 선생님이 아주 즐겁게 사시는 분이고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음악과 영상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추억의 음악사진관 6번째 초대 손님으로 건강사회를 위한 약세의 대구 경북 부지부장 백광남 선생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동구 공동체 라디오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는 이제 지극히 평범한 약사로 살아오다가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로 인해서 건약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도 하게 되고 또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정 교수님과도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방송에 제가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참 많이 하면서도 또 추억할 만한 노래가 있을 만큼 내가 노래하고 가까이 지냈던가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 역시 음악은 추억을 떠올리게도 해주고 우리를 이제 설레게 하는 이런 힘도 있는 것 같네요. 집에 가서 또 뭐 쥐구멍을 찾겠지만은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청취자분들도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의 활동에 관한 좋은 이야기 즐겁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음악사진관이었습니다. 기술과 편집에 김영희 선생께서 수고해 주셨고 저는 정태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